지금부터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시험 대비 프로그래밍 코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총 6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15번은 리스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스트는 C와 자바에서의 배열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했죠. 첫째 줄을 보시면 0에서 90까지의 값을 갖는 리스트 A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인덱스와 값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건 무엇이냐? 여기 앞에 생략 클론, 7 클론,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포문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콜론 앞에 값이 생략되어 있죠. 이거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요. 처음부터 인덱스 7 전까지 가주시는데요. 2칸씩 건너뛰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덱스 0에서 인덱스 7 전까지면 여기 0에서 60까지인데 2칸씩 띄워달라고 했으니 0, 20, 40, 60이 되겠죠. 따라서 대괄호 안에 0, 20, 40, 60이 들어있는 게 이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와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활용한 파이썬 문제입니다. 문제 16번.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a equal 100, 이제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한 후 100을 저장한다고 저장하는 의미입니다. 파이썬은 C와 자바와 다르게 그 변수의 그 자료형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고 자동적으로 세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라인 리스트 언더바 데이터는 ABC. 리스트 데이터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선언한 후 A와 BC로 초기화한다. A와 BC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이제 C와 자바의 배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열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크게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 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그림화, 도식화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번째 인덱스에는 A, 첫 번째 인덱스에 B, 두 번째 인덱스에 C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라인 딕셔너리 언더바 데이터 키가 A일 경우에 밸류는 90, 키가 B일 경우 밸류는 95.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파이썬에만 있는 독특한 자료형으로 이제 키 밸류 형태로 이제 저장하게 되는 자료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이제 출력문, 즉 이제 문제에 대한 결과 값을 묻고 있는데요. 프린트 리스트 데이터의 0번째 인덱스, 프린트 딕셔너리 데이터의 키가 A일 경우,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0번째 인덱스는 A, 그리고 키가 A일 경우에는 90. 그래서 A와 90을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파이썬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의 프린트에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A 90을 이제 상하로 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답안지에서도 이제 필기형에서도 이제 A와 90을 좌우로 나열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기의 문제에서 이러한 형태로 출력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상하의 배치가, 즉 줄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답을 썼을 경우 부분 정답이 들어간다던가 하는 페널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파이썬의 프린트는 그 특정한 그게 없으면은 줄바꿈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는 아무래도 좀 구조에 대해서 어려운 구조는 아니지만 좀 생소한 형태이기 때문에 키 밸류를 1대1로 대응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 구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7번. 포문과 출력 형식, 그러니까 프린트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A는 대한민국, 이제 리스트 A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선언한 후 각각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로 초기화한다, 저장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포문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와 자바와 다르게 이제 리스트라던가
문자열 이런 자리 구조를 통해서도 이제 포문을 할 수 있는데 for i in a 콜론이라고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리스트 a의 요소를 변수 i에 저장해서 반복문을 수행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이제 a의 랭스 4만큼 즉 4번 수행하는 반복문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라인을 보게 되시면 프린트 i 그렇게 A에서 받아온 요소를 출력하는 반복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의 프린트는 줄바꿈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A의 형태인 대한민국에서 각각 하나의 요소인 대한민국을 세로 형태, 줄바꿈을 적용한 이러한 형태로 출력하게 되고 이러한 형태의 정답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의 출력 형식 관련해서 잠깐 더 설명드리게 되면은 문자열끼리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자열을 이제 하나의 문자열로 합쳐서 출력도 가능하고 콤마를 통해서 여러 개의 변수 출력도 가능하며 퍼센트를 사용한 C 언어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을 적용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번 이제 포문과 if, elif, else문을 활용한 파이썬 문제입니다. 문제 18번.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실행 결과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출력되게 되는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번째 라인에 괄호를 주고 다음에 들어갈 이제 문법, 형태를 묻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필기가 아닌 실기를 가셨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이제 단어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이제 요 네 번째 라인 전체가 이제 빈칸이 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서 이제 들어갈 문제의 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코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라인부터 보게 되시면은 x 이퀄 20, 정수형 변수 x를 선언한 후 20으로 초기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여섯 번째 라인의 조건들을 보게 되시면 if x가 10일 경우 구멍을 뚫고 x가 20일 경우 else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C와 자바에서는 이럴 경우 else if를 사용하기 때문에 else if로 착각하실 수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elif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석해 보게 되면은 x가 10일 경우에는 10을 출력하게 되고 x가 20일 경우에는 20을 출력하게 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other를 출력하는 이제 조건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x는 2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네 번째 elif문의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20을 출력하게 됩니다. 파이썬의 다중조건, elif를 사용하는 조건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건을 추가한다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 9번 문제입니다. while문에 대한 문제인데요. 풀이에 앞서 여기 오른쪽 아래 부분 반복문 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문을 제어하는 것에는 continue와 break가 있는데요. continue는 다시 조건문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뜻이고요. break는 당장 멈추고 반복문을 빠져나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while의 조건문에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게 들어가 있으면 중간에 뭐가 없으면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이니까 A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줍니다. B를 출력합니다. 줄을 바꿉니다. C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요. 그랬더니 이 continue가 나왔습니다. continue는 다시 조건문으로 돌아가세요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면 C까지 출력하고 다시 첫 번째 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A를 출력하고 B를 출력하고 C를 출력하고 다시 continue를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조건문으로 가는 A, B, C 출력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 A, B, C 출력이 반복된다입니다. 그럼 다른 선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A, B, C까지만 출력된다 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요. 여기 지금 continue 자리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바로 멈추니까 해당이 되겠죠. 3번
A, B, C, D 출력이 반복된다. A, B, C, D가 모두 계속해서 출력이 되려면 그냥 이 자리에 컨티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A, B, C, D가 출력이 됩니다. 4번 A, B, C, D 딱 한 번씩만 출력된다라는 선지인데요. 한 번씩만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A 출력, B 출력, C, 그 다음 D까지 출력이 되고 그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돼 있으면 반복문이 멈추기 때문에 반복문을 탈출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홈은 레인지 함수, 함수 선언 및 호출이 섞여 있습니다. CS라는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고 여기 매개 변수인 n에 11을 대입한 값을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로 들어가 보면요. 홈과 레인지 함수가 반겨줍니다. 이 레인지 함수는요. 괄호 안에 있는 값 마이너스 1까지의 정수를 생성합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요. 레인지 안에 5까지가 있다면 5 마이너스 1까지인 4까지 0부터 4까지 연속으로 출력을 합니다. 레인지가 마이너스 3, 5면요. 마이너스 3부터 5 마이너스 1인 4까지 연속으로 정수를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 위를 보시면요. 레인지 n 플러스 1은 여기서 n은 11이 들어갔죠. 그래서 0부터 11까지의 숫자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num에 넣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num은 0에서 0, 1, 2, 3, 4, 5, 6, 7, 8 쭉 가서 11까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보시면 S에 이 num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S는 0이었죠. 0에서 이제 num인 0부터 11까지를 모두 더한 값이 S가 됩니다. 따라서 S는 66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인 CS11은 이 S 값으로 정답은 66이 됩니다. 이것으로 문제 풀이는 모두 마쳤고요. 지금 Q&A 시간인데요. 혹시 지금 이 자료 공유 받으셨죠? 혹시 이 자료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지난번 강의 때 이제 한 자료도 공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충북 빌딩팀의 변필섭입니다. 그 네. 마지막 문제에 n의 11이 어떻게 들어왔었죠? n의 11은요. 여기서 이 DEF가 이만큼 묶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CS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n에다가 이 11을 대입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앞에 잘못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문제가 전체 네. 100문제 중에서 한 몇 문제 정도 나올까요? 파이썬하고 네. C하고 뭐죠? 자바. 이게 이제 이런 코드 문제가 한 20 몇 문제 나왔던 거, 100문제 중에서요? 네, 제가 말씀드리게 네. 되면은 이제 그 연차마다 이제 회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코드 문제가 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제 계속 반복돼가지고 좀 유사한 문제를 출제할 수 없어서 그런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C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포인터, 자바에서 제일 좀 핵심적인 부분이 상속과 관련된 문제들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제 포인터와 그 상속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제 그 숫자에 비해 가지고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보게 되시면은 포인터의 개념과 상속의 개념이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현재 강의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엑셀 파일인데요. 네네네. 보입니다. 네. 8회차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C 언어에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총 56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2020년도 6월에는 이렇게 4문제 이제 쭉쭉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 뭐 비트 논리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이런 기본 개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푼 것처럼 코드가 나와 있고 정답을 구해라 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념 문제의 경우 네, 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드 문제의 경우도 개념 문제와 비슷하게 절반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포인터라던가 이제 주소값이시죠?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오늘 공유 드린 내용 정도만 숙지하셔도 통과하시는 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 22년도 22년도 서울에는 9개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9개 중에서 이제 개념은 이제 수가 조금 2개로 적고요. 나머지 문제가 다 코드 문제였는데요. 오늘 하신 내용,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연산자, 그리고 if문, for문, 뭐 if문, 연산자 이 정도라서 사실 이 구조체나 주소값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이 2문제를 빼고 나머지만 맞추셨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